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심사조차 하지 못했는데요. 추석 이후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어 한 달 가까이 심사가 늦어지게 됐지만 여야의 쟁점 법안에 포함되지 않아 연내에는 통과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이 모두 안건으로 상정됐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안건 모두 29번과 30번 안건으로 올라가면서 심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법안에 대한 심사가 길어지면서 6시 반까지 한 게 22번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법안심사 소위에서 앞 순서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법안심사 소위 보류로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는 다음 달 말이나 11월 초쯤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면 20일 동안 국정감사가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70일 동안 한 맺힌 삶을 살아오고 있는 1세대 90세 이상 나신 분들입니다만 이분이 생존에 계실 적에 우리가 명의회복이 되고 또한 배보상이 이루어져서 하지만 다음 상임위 통과 전망은 밝아 보입니다. 20대 국회 때 여야 쟁점 법안으로 분류돼 정부와 야당의 반대 여론이 심했지만 이번에는 쟁점 법안에서 빠진 상황. 여기에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도 배상 문제 등에는 이견이 없고 여야 간 합의 가능성도 내비쳤기 때문입니다.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영훈 의원의 그 내용에 대해서 크게 공감을 하고 그래서 오랫동안 현안으로 제기되어 왔던 이 제주 4.3 특별법의 입법의 어떤 새로운 어떤 계기가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부의 신중한 검토 보고서가 공개되긴 했지만 여야의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다음 달 법안 심사 소위에 앞서 행안위 위원들이 제주도 국정감사에 참여해 현안을 들을 예정이어서 일부에선 연내 통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가 2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은 전국 72개 선거구가 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개정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올 연말 획정을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인구 편차 기준에 따라 제주에서는 제주시 동과 읍면 지역 2개 선거구가 분할 대상으로 서귀포 한 곳은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주시 한림읍의 해양 폐기물 재활용 시설 설립이 추진되면서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 배출 여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데 제주시가 양측 사이의 중재 역할에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항석 기자입니다. 한림 상대리의 해양 폐기물 처리 시설 건축 인허가 관한 부지입니다. 마을에서 3km 떨어진 이곳의 면적은 3,500여 제곱미터.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15톤의 해양 폐기물을 녹여 정제 연료로 만드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주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이쪽에서 농어촌 민박을 하고 있는데 폐기물 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느 손님이 들어오고. 문제의 핵심은 업체가 도입하겠다는 저온 열분해 기술. 기존 처리 시설보다 절반 이상 낮은 300에서 600도 이하의 온도에서 폐기물을 녹여 연료를 만드는 기술인데 주민들은 이 과정에서 다이옥신 같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또 해당 업체가 배출 물질에 대한 검사를 받았다는 기관도 기술과 장비 납품업체라며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30 가구가 사람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법률만 문제 없으면 사람 목숨이나 생명이나 아무 상관없이 시설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에 대해 해당 업체 측은 검사를 의뢰한 기관은 환경부 인가를 받은 전문 측정 기관으로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600도 이하 저온에서 폐기물을 녹일 때 발생하는 대기 오염 물질이 다이옥신은 배출 허용 기준치의 30분의 1, 수은은 100분의 1 수준으로 법에서 정한 기준치보다도 낮다고 밝혔습니다. 허용 기준치 이하로 다 나왔습니다. 모든 것들이 연소가 될 때 생기는 물질이에요. 근데 저희는 연소가 아니지 않습니까? 산소를 차단하면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이옥신이 원천적으로 생성되지가 않아요. 논란이 커지자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관련 설비를 모두 갖추고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건축 허가까지 내주고 주민과 업체 사이 조정 역할에는 제대로 나서지 않으면서 앞으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학생인권 조례안을 두고 찬반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제주교육학부모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교사의 교육권이 약화될 수 있다며 조례안을 부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연대는 피켓 시위를 통해 학생의 인권이 교육 과정과 학교 생활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K-팝 시장을 대표하는 인기 아이돌 그룹인 방탄소년단의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00억 원대의 투자금을 가로챈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투자 초반 수익금을 입금해주며 환심을 산 뒤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투자회사.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내부는 텅 비었습니다. 전직 증권사 지점장인 회사 대표 57살 고모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방탄소년단 화보 제작에 투자하면 단기간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은 곳입니다. 20% 든다, 30% 든다 자랑을 엄청 하고 다니고 뭐 누구도 했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홀려가지고서 보통 몇 억씩 다 들어갔어요. 하지만 고 씨는 실제 화보를 제작하거나 제작에 투자한 사실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투자 피해자만 70여 명. 수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피해 금액은 110억 원에 달합니다. 고 씨는 중간 모집책을 통해 투자가 성사되면 투자 금액의 5%를 수수료로 챙겨줬는데 중간 모집책들은 투자 사기인 줄 몰랐다고 말합니다. 서류상의 원금 보장을 다 명시를 했고 5천 이상 들어간 사람들은 저도 불안하니까 따로 공증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더 신뢰를 한 거죠. 만약 문제 생겨도 이 건물도 있고 이렇게 자금력이 있으니까. 고 대표도 그걸 강조를 했었고. 고 씨는 투자자들에게 초반 6개월에 50%의 수익금을 주며 환심을 산 뒤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익금을 받지 못하고 고 씨와 연락도 끊긴 투자자들이 고 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고 씨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붙잡혔습니다. 투자금 대부분은 이미 개인 채무와 유흥비, 중간 모집책 수당 등으로 탕진한 상태였습니다. 투자회사를 운영한다면서 기준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 투자 대상이 있는지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경찰은 사기와 유사수신 행위 위반 혐의로 고 씨를 구속하고 중간 모집책 4명을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한 도의원이 환경단체가 중국에서 돈을 받아 미세먼지에 항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은 제주시 업무보고에서 민세먼지 원인을 집행부에 묻던 중 국내 환경단체들이 대부분 중국에서 돈을 받아 중국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허위 발언으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 의원의 사과와 의회의 징계를 요구했고 강 의원은 오해를 일으킬 발언을 했다며 사과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감소세였던 외국인들의 제주 토지 매입이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7월과 8월 외국인들이 사들인 제주 토지 면적은 3만 9천여 제곱미터로 처분 면적보다 만여 제곱미터 더 많았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4%로 가장 많았고 미국과 일본 등의 순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제주 토지 매입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이후인 지난 3월부터 매입보다 처분이 많았습니다.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한 해외 입국자가 고발 조치됩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 A씨가 지난 18일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적발해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6일 중국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제주공항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었는데 이틀 뒤 환전을 위해 격리 장소를 벗어나 은행을 방문했다가 여권에 찍힌 입국 날짜를 확인한 은행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설익은 감귤을 출하하려던 농가가 드론 단속으로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어제 하예동에서 당도가 8브릭스 미만의 설익은 감귤을 사전 검사 없이 수확해 출하하려던 농가를 적발하고 적발된 감귤 1톤가량을 모두 폐기 조치했습니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1일에도 호근동의 한 선거장에서 설익은 감귤 56톤을 강제 후숙해 출하하려던 현장을 적발해 감귤을 모두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올 하반기 발행 예정인 제주도 첫 지역 화폐 이름이 탐나는 전으로 결정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 4일까지 대국민 명칭 공모로 접수한 1,700여 건을 심사한 결과 제주의 정체성을 반영하고 있는 탐나는 전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탐나는 전은 제주의 옛 이름인 탐나의 화폐와 모두가 탐내는 화폐라는 뜻이 담겨 있는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오는 11월에 카드와 모바일형으로 발행될 예정입니다. 제주도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집행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7년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제주도 장애인체육회 활동에 대한 종합 감사를 벌여 선수와 연봉 계약을 맺지 않고 훈련비만 지급하거나 장기 근속자 5명에게 근거 규정 없이 순금 열세를 지급해 400만 원 상당을 사용하는 등 부적절하게 처리한 업무 10건을 적발하고 담당 직원 2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와 1,800여만 원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감사위는 다음 달까지 제주관광공사에 대해서도 종합감사를 실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